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정보와의 웨딩드레스가 찢어져 있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보와는 당황한 채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보와는 곧 침착함을 되찾고 이런 일로 결혼식을 망칠 순 없어라며 예비 드레스를 꺼내들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신랑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결혼을 앞둔 신랑답지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와 정말 괜찮은 거냐? 아직 늦지 않았어라며 마지막으로 만류했지만 이지혁은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하늘건설 관계자들과 이지혁의 가족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복잡한 심경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었고 김다정은 기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 역시 형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듯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이지혁과 정보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지혁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객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지은호가 올까 싶어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은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고성이로부터 받은 대규모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요. 성공하면 당신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은호를 격려했습니다. 은호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지혁의 결혼식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정보와의 아버지인 하늘건설 대표는 이상철에게 다가가 사돈 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혁이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인사했습니다. 이상철은 겸손하게 과분한 말씀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내심으로는 아들이 결혼을 통해 취업 문제까지 해결하게 된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이지혁은 잠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다정은 지혁아 정말 행복하지라며 아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이지혁은 네 엄마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수빈은 형의 결혼을 계기로 자신도 더욱 적극적으로 결혼 상대를 찾겠다며 다양한 소개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라며 의욕을 보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조건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결혼을 보며 자신의 연애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옥미와의 이별 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나도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아야겠어 라며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이지혁의 결혼 소식을 지은호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은호가 알면 더 힘들어할 텐데 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문자로 간단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지은호는 잠시 손이 떨렸지만 곧 그렇게 됐구나 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지혁과 정보와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보와는 우리 서로 노력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긍정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지혁은 그렇게 되겠죠 라며 어색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지혁은 하늘건설의 신입과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사장님 사위가 오셨네요 라며 견제 섞인 시선을 보냈고 이지혁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그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 씨 같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니까 즐거워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과찬이세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서도 고성이가 자신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성이는 지은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 고성이는 은호의 가족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라는 질문에 은호는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곧 힘드셨겠어요. 라며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는 그래도 어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은호를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의 결혼 후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했고 지은호에 대한 마음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라며 혼잣말을 하는 성재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결혼 후 자신의 재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혁이가 결혼까지 했는데 나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여러 곳에서 연령 제한에 걸려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면서도 며느리 정보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보아가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 지혁이가 잘못하는 건 없지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보아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의 관계가 아직 어색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에게 사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성이는 20여 년 전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되묻는 은호에게 고성이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어요 라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은호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정순이에요 라며 부정했지만 고성이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라며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만나러 왔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정말 제가 친딸 맞아요? 라며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은호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친딸이지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신혼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지은호 생각이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보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보아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지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회사에서 이지혁은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가끔 연락을 할 때마다 사장 사위 되니까 좋지라는 식의 농담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우연히 카페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은호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고 성재는 무슨 일 있어? 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호는 최근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라며 고성이와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성재는 그런 말이 사실일 리 없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위로했지만 은호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라며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이수빈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자와 데이트를 했지만 또다시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신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세요? 라며 노골적으로 경제적 조건을 따져 물어봤고 이수빈은 이런 식으로 만날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라며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수빈은 가족들에게 나 결혼 안 할래. 혼자 살면서 내 일에만 집중할 거야 라며 선언했습니다. 김다정은 수빈아, 그런 말 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바뀔 거야 라며 달랬지만 이수빈은 엄마 현실을 봐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쉽지 않다고요 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결혼 후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옥미와의 이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새로운 관계에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고성이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은호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며 은호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은호는 그런 고성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만약 정말 침몰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을까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철은 계속된 구직 실패로 인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상처라 너도 참 힘들겠다. 요즘 우리 나이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라며 현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가족들이 있으니까라며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고성이와 지은호는 모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고성이는 결과를 받아보고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치 딸을 둔 기분이었어요.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은호는 안도감과 함께 그럼 정순이 어머니가 진짜 엄마가 맞구나 라며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래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같은 딸을 두고 싶었거든요 라며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보아는 남편 이지혁이 무언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보, 혹시 결혼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지혁은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라며 당황했지만 정보아는 그냥 궁금해서요. 솔직히 말해줘도 괜찮아요. 라며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특별한 사람은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아는 그의 대답이 완전히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로 솔직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라며 고백을 시작하려 했지만 은호가 성재 오빠,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라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고성이는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은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호의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었고 모성애는 단지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지혁은 혼자 한강변을 걸으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지은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의 순수한 고백, 그리고 자신이 냉정하게 거절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라며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보아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여행이라도 갈까요? 신혼여행 때 못 가본 곳들 가보면 어때요? 라며 제안했습니다. 이지혁은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마침내 한 작은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나이가 많으시네요.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원하는데 라며 노골적으로 연령 차별을 했습니다. 이상철은 경험과 노하우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며 어필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상철은 가족들에게 오늘 면접 잘 봤어.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라며 위로했지만 이상철은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라며 자책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와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해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순이가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은호의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순이는 이런 은호가 이걸 보면 안 되는데라며 당황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은호가 뜻하지 않게 그 서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입양 서류를 발견한 지은호는 며칠 동안 정순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라며 계속 말을 걸어왔지만 은호는 시간을 좀 주세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지은호는 정순이와 마주 앉아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야, 너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분이 낳으신 거야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산부인과 간호사였어.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미혼모로 혼자 출산하러 왔는데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지.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정순이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 여성은 아이만 낳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 나는 네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마침 나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럼 제 친부모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미안해 은호야. 그때는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어. 다만 그 여성이 서울 강남 쪽에서 왔다고 했던 것 같고 나이는 20살 정도였어라며 기억나는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지혁과 정보아의 신혼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보아는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여보,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지혁은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물었지만 정보아는 결혼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저와의 관계가 어색한 거잖아요. 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며 사과했습니다. 정보아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분과의 일을 정리하고 우리 관계에 집중해 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라며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출생 비밀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호가 입양하였다고? 그럼 지금까지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성재는 즉시 은호를 찾아가 힘들겠지만 내 곁에 있을게. 혼자 감당하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이상철은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며 여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천천히 찾아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라고 달랬지만 이상철은 내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럼 정말 끝이야 라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이수빈은 오빠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역시 사랑 없는 결혼은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새로운 신입사원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는 이수빈의 집안 형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누나, 돈이 뭐가 중요해요?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되죠라는 그의 말에 이수빈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화는 진옥미와의 이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진옥미를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라며 이지환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성희는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은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은호 씨, 비록 모녀는 아니지만 저는 당신을 진짜 딸처럼 생각해요. 제 사업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죄송해요. 지금은 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20년 전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생모가 남긴 편지가 하나 있는데 라며 오래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편지 끝에는 사랑하는 딸에게 영원한 너의 엄마. 희진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희진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지은호는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고성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20여 년 전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급하게 고성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물론이죠. 제가 바로 나갈게요 라며 기꺼이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지은호는 혹시 희진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 친생모의 이름이 희진이에요. 혹시 은호의 말을 듣고 고성희는 설마 그럴 리가 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사실 자신의 본명이 희진이었고 20년 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아이를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 결과가 틀렸다는 건가요? 라고 묻는 은호에게 고성희는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첫 번째 검사에서 검체가 바뀌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는 실제로 모녀 관계가 맞았던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라고 처음으로 부르는 은호의 목소리에 고성희는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라며 오열했습니다. 20년간 찾고 있었던 딸을 마침내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순이는 그럼 은호가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거야 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키워온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호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이 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고 고성희, 희진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둘 다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라며 갈등했습니다. 박성재는 은호의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호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은호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우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성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지은호의 이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고성희 대표가 딸을 찾았다던데 그 딸이 지은호라는 디자이너래요 라는 동료의 말에 이지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지혁은 정보아에게 여보, 나 얘기할 게 있어라며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줄게라고 시작했습니다. 정보아는 지은호라는 분이죠 라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고 정보아는 당신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 이름을 잠꼬대로 부르기도 했고요. 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철은 마침내 한 작은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이제라도 일할 곳이 생겨서 다행이야 라며 안도했습니다. 김다정은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며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이수빈은 새로 만난 후배와의 관계가 점점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랑 정식으로 사귀실래요? 라는 고백을 받고 이수빈은 나 정말 가진 게 없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후배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누나가 좋은걸요? 라며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지환은 새로운 연애를 통해 서서히 진홍미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어라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은호는 순이 엄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두 분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고성이는 그럼 우리 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네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순이와 고성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순이는 은호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고성이에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은호 덕분에 행복했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은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